저희는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생물반 사사과정의 김하은, 강진영, 서혜원, 조서윤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온실내 광고상 시스템을 활용한 광합성 효율 분석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3월부터 두 달간 각자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내어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여러 주제들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여 식물을 고르게 키우기 위한 온실 그림자 줄이기라는 주제를 구체화해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실험 주제에 대한 상의는 밴드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계속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온실에 있는 구조물들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은 계절과 시간별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온실 내에 고르게 빛이 공급되어야 식물이 균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식물의 균일한 성장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온실 구조물에 의한 그림자를 줄여 식물의 생장을 균일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았으며 이 다양한 방법들 중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방법인 반사판으로 그림자 위치에 햇빛을 반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은 온실 내 보온 스크린에 의한 그림자를 상쇄시켜 식물의 성장을 고르게 하기 위한 태양광 반사판 구동 시스템을 고안하고 이에 따른 광합성 변화량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험을 수행을 위해 실험 체계를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과 온실 그림자와 반사판 각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태양광 반사 방식 및 구동 체계를 고안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온실 모델에서 실제 태양광 추가 공급량을 측정하고 식물에 고르게 빛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태양광의 공급량에 따른 식물을 이용한 광합성량의 변화량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험 재료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재료는 아두이노 키트, 3D 프린터, 광합성 광 측정기, 개구리 밥 등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는 퓨전과 아두이노를 사용한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온실의 크기를 측정하여 퓨전을 통해 도면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만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길이, 폭과 서로 간의 각도를 이용한 계산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태양 고도별 그림자와 빛 반사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수학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학과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온실 모델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온실 모델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태양 추적기와 연동 반사판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태양 추적기를 활용하여 아두이노 회로와 광추적 장치 모듈 부위와 서브모터, 고정대 등을 3D 프린터로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측정된 태양고도 데이터로 반사판을 회전시키는 스텝모터의 회전 회로를 구성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반사판의 회전 함수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스텝모터 초기 각도를 기준을 위한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하여 최종적으로 모델 온실에 부착할 반사판 구동장치 시스템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필요한 차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소스를 취합하고 저희가 고안한 함수 수식을 대입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온실 모델을 이용하여 태양 위치와 그림자 상태 정도를 측정하고 온실 폭을 크게
부위로 나누어 광합성량 측정계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식물을 이용한 광합성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식물은 광합성량 측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개구리밥을 선택하였습니다. 개구리밥은 높이와 입의 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존량과 건축량으로 실제 광합성량을 측정하기에 효율적인 식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사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사판이 없는 구역과 있는 구역을 나누어 측정할 예정이며, 또한 두 구역의 광합성량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모든 개구리밥 생장상의 동일한 비료량,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초기 생존량 1g으로 통일하여 광합성량 측정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상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용하였던 측정 장비와 그 구조를 다시 개구리밥의 생장에 맞게 수정하여 새로 제작하고 그림자와 태양 고도에 따른 추적 알고리즘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온실의 높이나 길이 등의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을 시도하였습니다. 온실은 폭 8m, 높이 4.8m였으며 각 그림자 발생 요소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기존에 만들었던 오토캐드를 이용한 온실 3D 모델입니다. 불필요한 온실 구조를 생략하고 온실 3개의 동의 폭을 2m 내외의 크기로 조절하여 새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태양 보강 정도 측정 구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개구리밥을 이용한 생장 장치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료 공급 장치도 아두이노나 다른 관수 장치를 이용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조군과 실험군을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광량 측정기로 실제 작물이 재배되는 위치의 태양 광량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실험이 끝난 후 실제 실험 식물인 개구리밥을 키우기 위한 격리된 수조 구조를 보완하여 실제 식물의 생장량 변화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간 실험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 바랍니다. 질문인데요. 태양광의 세기를 균일하게 하면 좋다는 전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도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잖아요. 뭐 그래도 사회는 돌아가는데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온실에서 모든 식물이 균일한 광량을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그 전제가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더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농업인들에게 상업적으로나 그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면 있을 때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광량 총합은 일정할 것 같고, 그 태양광을 좀 그러니까 몇 식물한테 집중해서 더 자라게 하고 몇몇은 그림자 속에서 불쌍하게 키워도 전체 생산량이 더 나으면, 그러니까 통합으로 봤을 때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하우스가 사실은 제 옷입니다. 하우스인데 보시면 이게 올 커튼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에서는 대개되는 가운데 부분 30%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40% 빛이 가려지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소위 말해서 부분이면 부분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양파면 양파, 5만 원 양파는 1,000원이면 요만한 양파는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손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저 위쪽에다가 태양광 반사판을 만들면 저거는 어차피 그림자에 가려지는 영역이니까 그쪽에 있는 놈이 이쪽에 있는 그림자를 가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태양광하면 이쪽에 우산과 그거 지금 추정으로 보면 20% 정도까지는 우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키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태양의 에너지 비슷할 것 같지만 저기 있는 저 그림자에 의해서 요 양쪽에 있는 부분에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 양쪽이 다 햇빛을 가려지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대쪽 그 거울에서 저
좀 보상해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총량이 그러니까 태양광 총량이 늘어나겠네요. 근데 그러면요 태양광의 설치비하고 식물의 판매비하고 대비 가성비가 되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그게 좀 설명 저거 사실은 저 모터는 굉장히 싼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광학 거울도 아니고 저런 데는 양철 판석입니다. 스테인리스 판 같은 아주 얇은 것만 있어도 되고 어떻게 단순히 생물만 하는 것보다는 수학도 들어가고 지구과학도 들어가고 공학도 해서 하는데 사실 저게 4년 전에 한번 이 테마로 해서 했다가 전국대회 가가지고 신설위원님한테 이게 왜 생물이 이거 컴퓨터 공학이야 수학이야 뭐야 그러면서 쫓겨났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광합 성량을 측정하는 개구리밥으로 해서 측정까지 해서 실증화된 데이터로 이것도 생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이미 또 여기 네. 여기 그림자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3번 보면 이미 실용화된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다니려고 하는 건 여기 두 번째 태양빛을 반사시켰는데 2번이랑 3번이랑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실험 결과는 없을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도 반사판으로 태양빛을 그림자가 닿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게 더 광합성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란 비닐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이 약간 그림자진 부분을 빛을 산란시켜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산란이 되는 거니까 빛이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반사판을 이용하면 저희가 각도도 수학적으로 물론 확인을 받을 거지만 계산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림자 부위를 더욱더 잘 상쇄시켜줘서 광합성량이 더 늘어나서 총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잠깐만 더. 그러니까 피오필름은 일반 필름에 4배 정도 비싸니까 아까 저희 청평이면은 900만 원이면 제가 1,600만 원 정도 이게 한 3배 정도에서 40배 정도 비싸고 수입이 되고 요즘 위에는 우선은 설치비용 첫 번째 설치비로는 5년으로 문제가 나가고 있지만 우리부터는 사실은 좀 도움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아까 거기 저 양파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우리가 양파에 에너지원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50cm짜리 양파는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합성량을 많이 늘릴 수가 못해도 얘가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한계 정도 선까지는 다 지켜주는 되니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정말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빛을 여전히 분산시켜서 다 돌고 올 수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은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